안녕하세요. 예, 위생관계 벽교를 통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이은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생사 면허 시험을 앞두고 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자, 우리 시험 이 위생관계 법규는 자, 우리 시험 1교시 때 봅니다. 그래서 법규 뭐 환경위생, 위생곤충 관한 문제들을 풀 예정이고요. 자, 120문제죠. 자, 시험 시간 90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그리고 1교시에 또 첫 번째로 보는 과목이 바로 이 위생법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문항 나오나요? 네, 위생법규는 30문항이 나옵니다. 내가 1교시 때부터 또 처음에 나오는 시험이 법규인데 시험을 이제 법규에서부터 버벅대고 잘 못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해지고 이제 시험에 대한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법규를 열심히 잘 공부를 하셔서 잘 봐야 되는 또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60점이 넘어갈 때 자, 합격이 주어지고요. 내가 다른 과목을 다 100점을 맞아도 40%가 해당되지 않는다. 40점을 못 맞았다. 자, 이러면 우리가 꽈락이라고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30문항이잖아요. 자, 여기 60%는 18문항이에요. 내가 평균적으로 18문항을 맞아줘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12문항 이하로 맞은 미만으로. 자, 12문항 딱 맞으면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11문항을 맞았다. 자, 이러면은 그냥 페일입니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문항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꽈락의 위험도는 높아진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열심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법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건 또 굉장히 많고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고 기억도 안 나고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리고 좀 어려워해요. 되게 생소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법규예요. 자, 이거는요 위생사뿐만이 아니라 이 법규에 관한 이제 시험을 보는 이런 면허 관련된 다른 이제 보건의료 시험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험 막 보고 와서 일단 법규부터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기억에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명확하게 틀렸다, 아니다. 이런 것들 막 기억이 나서 명확하게 맞은 개수를 막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2개 맞았다, 13개 맞았다 이러면 좀 마음속에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비록 이제 내가 18개 이 평균에 6문제는 못 미치더라도 꽈락을 면했으니까 대신 이 6점을 어디선가 다른 과목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그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거에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꽈락을 면하면 기분은 일단 안심이 되지만 다른 과목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떠한 우리 간호사 이런 면허 시험에서는요, 법규가 20문제 나와요. 범위는 엄청난데. 자, 이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30문항이니까요. 그래도 좀 더 해볼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세요. 잡으시고 공부를 하실 건데요. 책을 보시면 일단 범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 페이지 하나 딱 넘겨보시면 어디냐면 628페이지 앞에요. 자, 위생관계 법규에서 자, 6챕터로 나뉘어서 우리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자, 위생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감염병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번 감염병 나오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식품, 먹는 거. 자, 식품위생에 관한 게 나옵니다. 식품위생.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물에 대한 거 나오나요? 먹는 물 관리가 나오고요. 먹는 물. 다섯 번째, 폐기물 나올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뭐가 나오나요? 하수도에 대한 거 나옵니다. 10챕터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간호사들은요, 10개 정도 됩니다. 아, 다행이다. 6개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요. 자, 우리가 30문제 정도 나오니까, 평균적으로 한 챕터당 5문제 정도 나올까? 라고 예상을 좀 해보면서, 이게 또 천편일률적으로 나오진 않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나오거나, 자,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만, 자, 내용상 어디가 좀 많으냐? 이 감염병이 내용도 많고요.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중보건학 공부하셨죠? 자, 그 챕터 중에 이 감염병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랑 연관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해두시면 벌써 두 과목에서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가잖아요. 아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연관되어져서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법 같은 거는 아마 다른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같은 데서도 많이 중복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 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법규를 하면서 왜 헷갈리냐면요. 참 문제를 이렇게 단어 하나 아니면 그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누구의 면허를 받느냐, 누구에게 뭐 보고를 하느냐, 뭐 허가를 받느냐. 자, 이런 단어 한 끝에 의해서 이게 답이 갈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거나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허가냐, 신고냐, 또 몇 년이냐, 언제냐,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위생사에 관한 거, 이 감염병에 관한 거에는 누가 많이 등장을 하시냐면은 장관님인데 보건복지부 장관님. 예,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걸 줄여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보복장님, 보복장. 이거 제가 줄인 거예요. 이거 너무 길어갖고 보복장. 자, 이렇게. 자, 감염병과 위생사 관한 법률은 누구한테 면허를 신청하고 누가 뭐 허락을 해주고 뭘 누가 주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막 이런 것들 감염병 위생사에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으로 넘어가면 거기 식품에는 이게 파트가 달라요. 그래서 보복장님이 잠깐 쉬십니다. 자, 누가 나오냐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길죠. 식품의약품 안전 처에 계신 장님이니까 처장님.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너무 길어. 아이고, 의품의약품이라고 썼네요, 제가. 식품. 자, 식품. 그다음에 이걸 줄여서 식약처장. 자, 식약청 아니에요. 식약처장이에요. 자, 식약처장님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을 딱 지나면 이 물에 대한 거죠. 먹느냐, 그 다음에 하수도냐 아니면 폐기물이냐 이런 거는 누가 나오시냐면요. 환경부 장관님이 딱 출몰 하십니다. 환경부 장관. 요렇게 일단 구분을 지으세요. 보복장인지, 그 다음에 식약처장님이신지,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님이신지. 뭐 환경부 장관님도 줄여볼까요? 환장이라고 할 거예요. 환장? 예, 재밌네요. 환장. 환경부 장관 줄여서 환장. 자, 이렇게 요 대상자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챕터고 우리가 누구에게 주로 하는지 자, 요런 것만 일단 구분을 하셔도 내용 정리가 1차적으로는 돼요. 교통 정리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규라는 것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고 똑 떨어지고 또 복잡해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자, 법규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법규 해야지. 자, 이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고 봅니다. 저도 법규에 대한 공부들을 여러 번 해봤고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만 법규는 언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냐 봤더니 매일매일 짜투리 시간을 좀 내줘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법규 공부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정 부분의 시간은 법규를 봐야지라고 시간을 내신 다음에요. 시험이 임박했을 때 내가 목요일날 시험이야 그러면 하루 전날에는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고 뭐 총정리해야 되니까 그렇다 쳐도 그 주 뭐 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집중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요. 이 단기 기억이 그래도 며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이 낫지 한 달 전쯤부터 막 법규 달달달 외운다? 시험에 임박하면 또 까먹습니다. 자, 그런 게 법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짜투리 시간 아니면 자주자주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한 달 전, 두 달 전쯤 공부 계획을 짤 때 법규는 틈틈이 넣으시는 거예요. 넣으시다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한번 내용 정리 쫙 하시고 그 다음에 다행히 우리가 1교시 첫 번째 과목이잖아요. 빨리 보고 법규는 머리에서 빨리 털어내십시오. 그다음 다른 것들 막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보고 정리해서 몇 점 맞자고요? 예, 아까 30문항이니까 18문제만 딱 맞으세요. 욕심을 좀 내볼까요? 내실 분들은 만점 가깝게 받으시고요. 욕심이 없다는 분들은 18개만 딱 욕심 내십시오. 그래서 18문제 맞추시고요. 뭐 제 바라기는 잘하셔서 만점 받으시면은 좀 다른 과목에서 여유가 생기겠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임박해가지고 혹은 2달 전부터 법규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하루
뭐 이틀 정도 전에 하루 정도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꾸 머리에 좀 이렇게 세뇌시키는 게 법규는 그렇게 해야지 좀 반복하셔야지 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 법규를 왜 하느냐. 여기 보시면요. 특히 자,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이거 내 얘기인 거예요. 내 얘기. 내가 이렇게 할 거구나. 내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이 다르겠죠.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어떤 행동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어떤 근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업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마냥 지루하고 딱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만점 받으실 수 있고요. 18개만 18개 딱 맞도록, 정 안 되시는 분은 12개는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들을 볼 겁니다. 자, 위생관계 법규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자,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자, 국가법령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령 관련 사이트. 자, www.law.go.kr에 들어가면요, 거기 검색에 뭐 감염병 딱 치면 감염병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게 쫙 나올 거예요. 보고 참고하시고요. 법이라는 거는 자꾸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치시면요, 언제 개정됐다, 최근에 개정된 것만 이렇게 색깔로도 막 나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법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제 여기 우리 수험서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춰봐야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법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자, 이 법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제1조, 제2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 감염병 뭐 어쩌고저쩌고에 관한 법률, 뭐 폐기물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령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법령 안에서 그 1조, 2조 안에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뭘로 분류를 해놨냐면요,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행령에 이 법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설명이 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요. 자, 시행규칙에 가시면 또 세부적으로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 설명을 해놨구나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제1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1조 모시기다 동그라미 1 나올 거고요. 1 그렇게 2 이렇게 나오다가 또 여기서 뭐 전염병 가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타카, 타파오 뭐 이렇게 쫙 나가요. 이걸 어떻게 읽느냐? 자, 이건 1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1은 1항이라고 해요. 1항. 그 밑에 1 들어가는 건 1호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 가나다라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1조 1항 1호의 가목.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라고. 왜냐면 여기 이제 막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1조, 1항, 1호, 1모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의 이 조직이 계층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기 말단 직원이 뭐 문제가 생겼다고 저기 높으신 회장님 방 찾아가지고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죠. 이 순서를 지키면서 명령도 순서를 타고 내려오고요. 보고도 순서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보복장님 밑에 자, 시도지사를 거치고요. 그 밑에 시장, 군수 누가 계세요? 구청장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건소라고 봤을 때 이렇게 보건소장. 자, 보고가 내려올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보건소장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보고가 올라갈 때 이렇게 갑니다. 요 흐름을 타고 가는데 시도지사의 보복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누구 식약처장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장. 어감이 좀 그런가요? 환경부 장관님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 요 흐름만 파악하셔도요. 자, 이따 감염병 나오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누구는 뭐 지체 없이 보건소장한테 뭐 신고한다, 보고한다, 그랬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갔다, 아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는 또 장관한테 하고, 막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한테? 장관이냐, 시도지사냐, 시장군수구청장이냐, 이제 감염병 가면 뭐 질병관리본부장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